청년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주간 똑똑똑. 네, 왜 쉬다가 나타났나 방송 들으시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좀 아팠어요. 근데 안 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멀쩡히 살아 돌아왔고요. 예. 오늘 금요일 첫 코너 주간 똑똑똑으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청년 여성들의 시각으로 다양한 주제 다뤄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자리를 해주셨어요. 개관올레 이진숙 편집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BT의 최유경 활동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행어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기로 했는데 뭐 이게 너무 시간이 빠르게 유행이 새로 바뀌고 따라잡으려고 조금 뭐 하려고 하면 벌써 이미 유행은 지나갔고 요즘에는 도대체 어떤 말을 쓰는지 두 분이 아실래나? 두 분도 이제 조금 지나지 않았는데 솔직한 네.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네. 제가 뭐 최근에 들어본 거로는 어쩔 TV? 뭐 방송에서 본 거긴 하지만요. 네, 사실 저도 최유경 활동가께서. 네, 저 20대 초반인데도 사실 아직 잘 모르겠는? 이걸 쓰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그래서 네. 어제 이제 초등학교 교사인 친구한테 혹시 상담하셨어요? 네, 무슨 유행어 쓰냐 여쭤봤는데 이제 약간 말씀하셨던 어쩔 TV나 뭐 푸푸르핑퐁? 이런 뭐라고요? 모르겠어요. 이런 유행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청소년이 쓰는 걸 봤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좀 방송에서 어른들이 재현하는 걸 좀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안 그러면 접할 기회가 좀 맞아요. 없는 것 같아요. 네네. 어떠세요? 이진숙 편집장은 이미 30대. 네. 너무 아득하죠. 너무 아득한데 그리고 유행어나 신조어가 네. 사실 그 지상파나 공중파에서 쓰이기 시작하면 수명이 다 된 거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가 그렇죠. 또 KBS인 만큼 저희가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면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언제적 무슨 얘기를 말인가 하는 거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요즘 네. 이제 많이 쓰는 걸로는 이제 좀 친해진 사이에서 네. 말을 놓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반모를 하자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반말 네. 모드로 하자. 네, 그래서 반말 모드라고 해서 이제 반모하자 반모하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좀 친밀하게 지낼 때 말을 좀 놓자 이런 의미로 많이 쓰고 그리고 이거는 10대들만 쓴다는 거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는데 네. 이제 뭐 알잘딱깔쌩 같은 거 그거는 너무 기니까 모르겠네요. 이건 발음하기도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네. 알아서 이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사실 청소년들보다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내용이 그러네요. 네. 너무 힘든 업무 지시될 때 네. 너무 이제 힘든 용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이에 맞게 네. 저희는 사실은 아나운서들은 이 줄임말 못 쓰잖아요. 네. 그 가끔 기사에 네. 예전에 요즘에는 그런 기사 많은데 뭐 행안부, 보복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줄여서 기사 쓰면 저희가 그걸 사실은 고쳤어요. 행정안전부. 보건복지, 보복부 잘못하면 뭐 보복하는 줄 알까봐. 예, 뭐 그렇게 저희는 원어로 불러줘서 도리어 이제 이걸 반해서 생활을 해왔었는데. 야, 근데 요즘에는 근데 또 이걸 못 알아들으면 일상생활이 아예 안 되더라고요. 네, 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전과 달리 지금 이제 30대 입장에서 20대 입장에서 유행어를 보시면서 우리 때랑 뭐 어떤 차이가 있다든지 어떤 특징이 있다든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뭔가 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좀 방송을 타면서 이게 단순히 청소년들, 아동 청소년들에게만 국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네. 사회 전체로 좀 이 유행이 그쵸. 번져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이를테면 청소년들의 유행어를 떠나서 뭐 문명특급이나 SNL 같은 20, 30대들도 많이 보는 프로에 이제 요런 유행이 되게 엄청 많아진다거나 좀 요즘 10대들의 유행어에서 차별점을 느낀다기보다는 좀 오히려 약간 미디어에서 요즘 유행어를 이제 약간 청소년의 언어 습관이라고 하면서 좀 더 이렇게 희화화하는 것이 강해졌다라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 너무 희화화하고 있다. 네, 어떻게 네, 보세요, 이진석 편집장께서? 사실 요즘 청소년의 유행어로서 꼽아볼 만한 특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청소년의 유행어라는 거는 언제나 좀 이해하기 힘들고 이제 그쵸. 요즘 청소년들의 것이라고 좀
타자화되는 그런 경향도 좀 있는데 사실 이거를 쓰는 제일 큰 이유는 일단은 그냥 재미있어서 쓰는 거거든요. 그들은 줄이거나 네. 아니면 좀 말도 안 되는 단어들을 조합했을 때 그런 어감에서 오는 굉장히 단순한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좀 간결하고 아무래도 편리하죠. 그리고 그렇죠. 요즘에 줄임말 같은 경우에는 새롭고 고유한 서비스나 문화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이걸 좀 새로 표현할 말을 만들기보다는 이걸 그대로 줄여서 쓴다라는 생각도 좀 많이 했어요. 예. 예를 들면은 특정 SNS에는 익명의 질문자들이 질문을 하면 예. 그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를 무물이라고 부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정말 오늘 KBS의 오래된 프로그램 이름이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무물이라고 해서 네. 예를 들어 이제 정유시 아나운서님이 SNS를 하면서 네. 오늘 무물합니다 이렇게 하시면은 이게 아주 그냥 상징적인 언어가 돼버렸군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네. 질문을 하고 이런 거고 아니면 혼자서 코인 노래방에 간다 이런 네. 거 홈코노 이렇게 부르는데 아. 이런 것들은 이전엔 이제 없던 거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딱히 뭐라고 표현하기도 애매하니까 그냥 좀 쓴다. 줄여서 부르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어쩔 TV 같은 어떤 의미 없는 말들이 발언권이 없는 청소년들이 대화를 좀 종료할 때 많이 쓰는 용어인 것 같고 그게 저 때는 질이라는 표현이 있었거든요. 질. 네, 그러니까 뭐 원래는 즐겁게 게임하세요, 질겜 뭐 이런 식으로 쓰던 그 즐겁다의 질인데 네. 나중에는 말싸움을 하다가 조금 밀리는 것 같으면 질하고 이렇게 도망가는 끝내는 건가요?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쓰였는데 네. 청소년들이 많이 쓰고 또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는 말들이 사실은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뭔가 이렇게 항상 해명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는 사람들이 이 대화에서 피로감을 느끼고 그냥 종료할 때 어쩔 TV 이러고 이제 가버린다거나 아니면은 질 이러고 끝내버리는 그런 패턴은 좀 반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희는 그냥 뭐 기성세대로서 인터넷을 쓰다 보니까 SNS 많이 쓰는 세대들이니까 우리에 맞아요. 비해서 그들은 좀 빨리 써야 되고 줄여서 길게 쓰기가 좀 복잡하니까 맞아요. 그거랑 연결돼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예전보다 SNS나 인터넷 문화가 크게 발달하기도 했고요. 네. 이렇게 TV 방송이나 케이블 이제 공중파가 최대였던 예전과 달리 이렇게 OTT 서비스가 네. 엄청나게 발달하고 또 인플루언서나 유튜버처럼 이제 개인 미디어, 그러니까 제약이 없는 개인 미디어가 가지는 역량이 엄청나게 커졌고요. 예. 사실 이들이 사용하는 말들이 또 쉽게 신조어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 개인 인플루언서들의 또 어떤 영향이 이런 신조어 생산에 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 새로운 매체가 나타나면 그것에 맞는 형식의 언어 체계나 이런 유행어들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예전에 전보 같은 경우에는 10글자 안에 그렇죠. 네, 이걸 내용을 쳐야 되다 보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그 10글자 안에 내가 그때도 상대에게 생각보다 많이 줄였네요. 네, 전달해야 되는 그런 미션들이 있었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제가 예전에 스마트폰 이전에 핸드폰을 쓰던 시절에는 문자 메시지를 또 길게 쓰면 맞아요. MMS로 넘어가서 요금이 비싸지니까 맞아요. 또 몇 자 안에 우겨 넣어야 되는. 그전에는 또 삐삐는 그 문자가 아닌 형태로 네, 숫자로 넣어야 되는 맞아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항상 그런 식의 좀 매체가 바뀌면 그거에 적합한 다른 형식의 좀 변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좀 어떤 의미로는 좀 자연스러운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네요. 매체에 맞춰서. 근데 사실 기성세대도 젊었을 때를 생각해보면 유행어를 썼었어요. 특히 어릴 때, 젊을 때 우리끼리만의 언어를 썼었던 것 같은데 이 줄임말을 포함한 유행어 그때 왜 젊을 때는 쓰게 될까? 그게 앞서는 편하기 때문에 줄이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지금 몇 가지 해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경험을 얘기해 주시면서 한번 의견을 주신다면 좋겠네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신조어를 썼던 경험들을 돌이켜 보면 어떤 걸 써보셨어요? 저는 사실 저는 신조어를 그렇게 많이 쓰는 편은 아니었고 또 별로 네. 재미없는 학생이었어서 이렇게 저랑 비슷하시네요. 네, 이렇게 요즘에도 킹 받는다 이런 말씀 이렇게 눈을 이렇게 그런 말을 왜 써? 아니 킹 받는다는 건 또 뭐예요? 이게 약간 화가 난다? 네, 열받는다. 열받는다? 이제 킹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주변 20대 애들도 많이 써요. 쓰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승철 시장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글자 수 제한 같은 것들이 아직도 SNS에 요즘에 있거든요. 뭐 트위터 140자라거나 이거는 옛날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제한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글자 수 제한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을 쓰던데 사실 저는 그럴 때마다 항상 이렇게 째려보는 스타일이었어가지고 크게 막 엄청 써본 경험은 없는데 다만 썼다고 생각해 보면 그냥 주위 친구들이 쓰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친한 친구랑 있다 보면 말투도 옮고 하는 행동도 좀 닮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또래 집단에서 그 단어가 유행할 때 그냥 나도 한번 써보는 것? 그렇죠. 일종의 거기에 나도 속해.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무언가를 하나야. 알아듣고 있다, 함께 알아듣고 있다라는 의미이지. 사실은 어른들이 못 알아듣게 막 암호처럼 쓴다 이런 것은 조금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좀 제가 좋은 글이 있어서 하나 소개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제 2015년 한글날에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논평을 발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의 언어 파괴 문제에 대한 이제 논평이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청소년 어떤 사람들은 언어를 만들고 변화시키고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세대 집단들이 또 자신의 언어 문화를 만들고 있고요. 그렇죠. 근데 사실 청소년들의 언어 문화에 대해서만 언어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청소년들이 만만해서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또 좀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권력을 가지지 못했고 지배적 문화로부터 먼 사람들일수록 고급진 단어가 낯설기 마련이다. 그래서 예컨대 빈곤계층이나 이제 미국 흑인들 사이에서 비속어 등이 더 널리 쓰이는 것처럼 이제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공식적인 논의나 결정에서 배제되고 발언할 기회도 존중받는 경험도 갖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어떤 고급진 언어를 쓸 일이 없는 것이 또 이런 신조어 사용, 그러니까 주류적 문화와는 다른 문화가 이제 만들어지는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이제 글을 발표했거든요. 사실 이런 것처럼 어쨌든 비청소년들과 평등하게 소통할 기회가 없고 또 공식적인 자리에서 고급진 언어를 사용할 일이 없으면 당연히 이제 좀 따로 이제 어떤 청소년들만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다라는 좀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토론이라든가 아니면 어떠한 그 공식적인 자리에서 청소년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얘기할 기회를 줘야 결국은 언어도 어른들이 쓰는 언어도 쓰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맞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기도 하네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10대나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의식해서 자기들만의 언어를 만들고 못 알아들을 말들을 쓴다. 이거야말로 좀 어른들의 자의식 과잉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네. 청소년들은 그다지 어른들에게 관심이 없고 어른들이 청소년에게 항상 과도하게 관심이 많아서 자기들끼리 모르는 단어를 쓰면서 웃고 있으면 갑자기 되게 자기를 소외시키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들은 그냥 즐겁게 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줄임말이나 유행어 같은 거를 비교적 좀 빠르게 받아들이고 체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고 방식이라던가 그리고 환경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유행어나 줄임말의 특징이 이거 왜를 궁금해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왜 TV야? 왜 어쩔 냉장고가 아니라 왜 TV야?라고 물어보는 순간 이거는 약간 붕괴하거든요. 같이 쓰는 사람들끼리 예전에 이제 에바 참치라는 말이 유행할 때도 그럼 왜 에바 참치인가? 왜 뭐 에바 꽁치는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것도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행어나 신조어 그리고 줄임말의 특징이 왜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거야. 받아들여야 된다. 받아들이는데 이게 재미와 또래 집단과의 동질성이 굉장히 큰 동기인 집단이라서 이게 조금 더 빨리 많이 퍼지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이게 10대한테만 국한되는 문제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불편할 수 있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무분별하게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받아들이고 사용을 할 때 그 말 속에 있는 혐오와 차별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특히 그 단어 자체만 놓고 보면은 뭐가 이상한지 모르겠는데 어원이라던가 이제 이게 왜 만들어졌는지 누가 썼는지 이런 것들을 추적을 하다 보면 이거 쓰면 안 되는데라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로 공중파에 진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제 리니라는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고 신조어지만 그래서 욕설이나 비하 발언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발명이 되고 이제 쓰이는 거죠. 어린이에서 이제
시작돼서 그렇죠. 뭐 부린이, 예, 주린이, 뭐 초보를 표현을 하면서 예. 뭐 그게 주식을 과연 잘 못하면 맞아요. 예, 주린이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그게 부적절하다는 맞아요. 지적이 여러 차례 지적이 제기가 있었죠. 됐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를 놓고 볼 때는 단순히 유행어나 신조어 줄임말의 문제를 청소년들에게만 국한을 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사용 체계에 네.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 표현 안에서 혐오와 이런 것을 드러낸다면 그거는 반드시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유행어를 뭐 일부러 막 배우려는 분, 막 적어서 메모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음만은 나는 젊어지겠다. 네. 노력하는 분들도 격차를 좁혀보겠다는 어른들도 있고. 네. 근데 어설프게 또 그 와중에 흉내내는 그런 어른들도 있는데 이런 어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웃지만 마시고. 웃음이 나네요.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노력해주고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그 사실은 그 노력을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노인과 가까워지고 싶어서 내가 막 노인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노인분들에게 어색하겠군요. 접근하지 않는 것처럼 사실 누군가에게 친근감을 이렇게 강제로 표시하고 어떤 상대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친밀해지려는 노력 자체가 좀 권력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언어 습관에서 이제 세대 간 격차를 느끼는 거는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청소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느껴요. 왜냐하면 네. 어른들이 흔히 쓰는 이제 지자체 나 단통법 같은 경우도 사실 줄임말이고요. 따져보면. 그래서 특히 이제 기성세대나 기득권이 가득한 이제 정치권에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들은 일반인이 참 알아듣기 어렵죠. 네, 사실은 뭐 이건 나이를 떠나서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청소년들의 유행어로 접근하려는 시도는 결국에는 청소년이라는 집단이 나와는 다를 것이다. 라는 타자와에 가깝다고 여기고요. 사실 그냥 친해지고 싶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이 청소년과 가까워지고 싶다라고 하면 굳이 청소년임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떤 안녕하세요. 전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하듯이 막 그럴 때 어떤 이제 그냥 본인이 처음 만나는 타인을 대할 때처럼 이제 예의를 갖춰서 존중하는 태도로 친밀감을 표시하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근본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언어를 쓰느냐보다 상대를 어떤 태도로 대하는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청소년들도 또래 집단과의 재미와 유희를 위해서 줄임말을 쓰지만 그런 것들을 다른 세대와 이야기할 때는 막 무분별하게 쓰진 않아요. 자기네들끼리는 써도. 갑자기 대뜸 줄임말이나 유행어를 지르진 않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청소년의 모습이 미디어 같은 데서 과잉 묘사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조어나 유행어 앞에서 좀 헤매는 어른들이 이제 자신이 젊지 않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고 또 그런 자신을 좀 귀엽게 표현하려고 좀 오버하는 경향도 저는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그래서 자꾸 보여주고 연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것이 좀 이제 고령자 차별주의인 에이지즘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조어를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틀렸다거나 창피해졌다는 사례를 어필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나이 들어서 센스가 없어져서 요즘 애들과 말이 안 통해서 이게 문제가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최영경 활동가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좀 이렇게 친근하게 청소년들에게 다가가겠다. 나는 마음만은 젊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 조금만 바꿔보면은 난 마음만은 뭐 사장이야. 나는 마음만은 뭐 해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예. 그리고 어린 청소년이 조금 성숙한 언어를 쓰면은 또 그걸 되게 웃긴 걸로 예, 쓰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동시에 또 어떤 그 청소년의 언어 같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전유해서 쓰려고 하는 모습들은 괜찮은가? 네,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어른들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저희가 이제 이해해 보려고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문해력에 관한 지적들이 교육계에서도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고 올바른 언어 습관을 갖기 이전에 이제 다른 것들이 먼저 이제 교육되어지거나 학습되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노력을 해야 할지 과연 문해력은 필요 없는 건가 하는 뭐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요. 네. 두 분께 한번 드려본다면. 사실 문해력이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왜 청소년들에게 제기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청소년들을 교정해야 하는 존재, 교육해야 하는 존재로만 보고 있기 때문에 제기되는 문제는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사실은 네. 줄임말이나 신조어가 막 19살까지는 쓰고 20살부터는 안 쓴다 이런 것도 아닐 뿐더러 그렇죠. 이제 사용해보지 않은 사람도 없을 텐데요. 사실 저번 주에 저희가 코너에서 다뤘던 갑질도 갑질, 사실은 예. 신조어인 것처럼 신조어가 이미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기도 한데요. 사실 현재는 뭐 성인인데 내가 10대 때 유행어를 썼다고 유달리 막 문해력이 낮은 것도 아닐 뿐더러 사실은 올바른 언어 습관이라는 말 자체가 어른들의 입맛에 맞게 편집된 말은 아닌지 누가 무엇을 옳은 언어로 지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제 동시에 이제 이진석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아까 어떤 혐오 표현과 신조어가 결합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청소년들의 책임이 아니고 미디어나 사회의 책임이 있다라고 그렇죠. 느끼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대학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라는 이제 커뮤니티에서 혐오 표현을 규제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에브리타임 내에서 굉장히 공공연한 여성이나 어린이에 대한 혐오 표현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을 에브리타임 이제 회사에서 규제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사실 이런 혐오 표현들의 규제는 어떤 청소년의 책임이 아니라 미디어나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쪽에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얘기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신조어는 세상이 정말 너무 빠르게 변하다 보니까 따라가려면 언어도 뭔가 필요해지기는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진짜 네. 드네요. 네. 교정해야 될 존재로 바라보는 그 시선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해주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진석 청소년들의 문해력 얘기는 제가 10대 때도 있었던 것 같고요. 아마 10년 뒤에도 반복될 주제인 것 같습니다. 맞네요. 네. 네. 근데 신조어와 유행어 줄임말은 어차피 자연스럽게 도태된다는 것이 많은 사례를 통해서 이제 입증이 됐고요. 문해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읽기 환경 전반이 바뀌고 독서 교육의 비중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우려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이거는 줄임말과 유행어 사용을 많이 해서라기보다는 좀 더 네. 근본적으로 미디어나 언어를 좀 비평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나 기회가 전무하다는 문제가 제일 크거든요. 네. 네, 그리고 요즘 청소년들의 언어는 좀 디지털 언어 위주로 발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문해력이라고 했을 때 뭔가를 보고 이해하는 능력이 반드시 글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이걸 다루는 것까지도 확장을 해서 볼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요즘엔 영상 정보나 이미지 정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또 잘 다루고 있죠, 젊은 네, 그렇죠. 청년들이. 그래서 영상과 이미지 교육의 어떤 독해력에서는 또 훨씬 앞서 있기도 해서 기존의 언어나 표현 체계와 많이 달라진 것이 또 큰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적인 문제들로 지금 있는 문제들을 다 원인을 돌리기보다는 그것보다 좀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어의 문제가 결국은 문해력하고는 조금은 무관하지 않느냐는 지금 지적해 주시면서 디지털 언어는 도리어 발달했다. 그렇다면 근본적 비판적인 시각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어떻게 교육할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를 좀 또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간 똑똑똑 청소년들이 주로 쓰는 유행어, 신조어, 언어 문화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의 최유경 활동가 개관올레 이진성 편집장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1부 마치고 잠시 후에 저는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